예, 안녕하세요. 윤주 역할 맡았던 이상입니다. 양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선영이나 저나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나 마음에 담는 바를 최대한 말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보다는 좀 마음을 열고 진심의 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말주변이 없는데 좀 걱정했는데요. 대답을 잘해주셔야 할 텐데 물론 진심을 다 진심을 가지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서울여성영화제 퀴어 레인보우 섹션에 상영한 연애담의 지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을 텐데요. 질문 받기 전에 제가 간단히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감독님은 저랑 또 학교 영화학교 선후배이기도 한데요. 처음 뵙네요. 반가워요. 네. 아니 되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한번 뵙고 싶었고 언젠가 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회로 또 만나게 돼서 되게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내내 왜 이 GV를 저한테 맡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 전작이 다 여자들만 나오는 영화라서 특별히 저한테 이런 GV를 맡긴 건가 약간 그런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도 여배우들 나오는 영화 너무 좋아하고 여배우들 사이 이런 케미를 보는 것도 너무 흥미로워 하는데 감독님께서 영화를 너무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이 영화가 멀티플렉스 여러 군데 상영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보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 이 영화 사실 전작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단편도 다 여자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편 데뷔까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만들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해졌는데요. 다는 아니고요. 잘 이렇게 좀 알려진 것들이 이제 어떤 연애나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에 대한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좀 알려진 작품들이 여자 둘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네, 어쨌거나 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학생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줄이나 이런 게 되게 좀 그러니까 제가 힘들다고 이렇게 좀 어떻게 미루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제가 좀 잘 알았던 거 아니면 작게지만 시도해봤던 어떤 것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고 또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역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구상할 때도 두 여자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에서 뭔가 이야기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두 여자 이야기였는데요. 좀 코미디 제가 이제 졸업영화가 바캉스라는 가족 이야기예요. 가족 이야기인데 좀 즐거운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되게 말 그대로 연애담이라는 제목처럼 담담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조금 경쾌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다가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덧붙여가고 뭐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잘 아는 어떤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 걷어내고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게 됐죠. 두 분 배우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그리고 이렇게 캐스팅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아니 두 분 다 동시에 대답을 듣고 싶은데요. 저는 감독님께서 거의 1년 가까이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초반에 아이템이나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희가
단편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하게 될 줄 몰랐고 아마 저희 나이 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여배우들 같이 찾아보자고 하고 생각나는 친구들 몇 명 추천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같이 해보자고 하셔서 저는 그동안 어떤 시선으로 그리고 싶은지 담고 싶은지를 많이 들었으니까 고민하는 시간은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상희 배우님한테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겠군요. 관계에서. 네, 그러니까 전작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당연히 나한테 오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그냥 덥석하는. 근데 이게 삥 불어서 결국은 저한테 제일 마지막에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좋은 배우인데 제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주는 어떤 과정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고 물론 이제 상업 영화 안에서는 캐릭터가 겹치는 것들이 이제 별로 좋지는 않고 이제 독립 영화 때 뭐 비슷한 어떤 동성애자 역할을 한 번 더 하는 게 뭐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이게 같은 감독에 이게 되는 게 이상희 배우한테 좋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 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나리오를 제대로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전작과 약간 비슷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셨는데 만약에 안 그 시나리오가 본인한테 안 갔더라면 그동안에 의논을 다 해놓고 결과적으로 시나리오 안 받으셨으면 굉장히 그것 또한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영화 보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서운할 법도 하네요. 오늘 류선영 배우는 어떠셨어요?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셨을 때? 저는 시나리오를 거의 끝에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말씀하신 것도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어차피 제가 캐스팅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냥 잘 언니 동생으로 지내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아서 시나리오가 사실 없어 지금 너한테 주면 뽑아왔었는데 메일을 보내줄게. 근데 같이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이에요. 아니 여기 지금 좀 오해가 되는 건데 오디션을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이렇게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나리오가 정확히 끝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스태핑도 해야 되고 장소를 찾아야 되고 뭐 캐스팅도 해야 되고 이럴 때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디션은 빨리 본 거죠. 근데 이상희 배우한테는 이제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서로 약간 뭔가 뉘앙스만 하는 거예요. 그때 상희 씨 스케줄 있으세요? 뭐 이게 이제 저는 뭔가 과연 얘기를 해도 될까? 뭐 이랬을 때였고 이제 유선영 배우는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게 두 배우의 어떤 우정도 아니고 사랑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한 명만 딱 캐스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려워서 계속 대답을 미루고 좀 피해 다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그러니까 만나뵌 거는 또 옛날에 뵀는데 한 달 이상 지난 다음에야 이제 다시 한번 봐서 얘기하자고 그러고 뭐 그랬어요. 예. 단순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너무 각자 관계에 막 4명까지 보게 되는 사실 영화 아카데미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제작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뭐 예산도 적고 일정도 되게 빡빡하고 또 여러 그 교수님들의 통제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캐스팅을 하는데 또 이렇게 막 금방 만나서 바로 뭐 대답을 주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 같네요. 네, 뭐 혹시 지금 질문 바로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아니 저희 질문하시는 분들 드리려고 뭐 좀 갖고 왔는데 또 하시는 분들 이벤트가 있나 봐요. 네. 너무 감사해요.
잠시만요. 질문해주세요. 개봉 시사 개봉후가 아니죠. 이게 뭐죠? 개봉전 시사 같은 분위기. 네, 말씀하세요. 포스터가 있고요. 또 가방 뭐죠? 말씀 네, 그 뭐지? 저희가 뭐 개봉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해외 영화제를 위해서 이제 포스터를 만든 게 있어요. 그다음에 사인이 돼 있네요. 예, 파는 것처럼. 예. 바캉스 디마이스랑요? 네. 네, 그 졸업영, 네, 아카데미 졸업영화 DVD예요. 네. 바캉스와 그해 저랑 같이 했던 작업한 동료들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고요. 이거는 둘이 제일 좋았을 때 마신 술인데. 저도 되게 관심 있었어요. 네, 배우분들 유선영 배우 개인적인 취향의 술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 지금 7가지가 있는 건데요. 네, 술 3병과 그리고 감독님 전작이 담겨져 있는 DVD 2장 그리고 포스터가 3장이네요. 네, 8명. 질문 활발하게 해주세요. 제가 뭐 열심히.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질문 드려도 나요? 네.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분 이쪽이 되셨죠? 네. 저는 사실 전주에서도 보고 서울에서도 봐서 좀 여러 번을 봤는데 그때마다 뭔가 재밌는 장면에서 나오는 관객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장면을 감독님이 의도하신 게 관객 반응하고 부합됐었는지 궁금하고 그 중에서는 분명히 뭐 애드립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 그런 감독님이나 배우분들 즉흥적인 생각이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애드립은 웃음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거는 밥 먹을 때 모태신앙이한테 깊은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그냥 유선영 배우가 교회에 두 분 다 교회에 사진을 단순하게 집어넣었던 거예요. 예, 그렇고 뭐 이렇게 특별히 애드립을 되게 많이 하신 게 있나요 혹시?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뭐 하신 거 있었나요? 갑자기 아까 보긴 봤어요. 저거 아까 저거 애드립이다 이렇게 보긴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배우분들이 남자 선배 있잖아요. 네, 토댕이 선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는데 되게 그분도 또 교회 다니시네요. 교회 되게 많이 다니세요. 배우님들. 근데 다 준비를 해오셔가지고요. 되게 버전별로 준비를 하시네. 감각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데 내 작품이 척척 걸려 있어야 되는데 페이지 리포팅이 척척 이런 거는 다 배우분들이 만들어 오셨고 애들이라기보다 각자 배우분들이 자신한테 맞게끔 만들었던 게 있고 생각보다 재밌게 봐주셔서 네 제가 약간 항상 보면서 재밌어하는 거는 이제 닭다리 남자가 웃을 때는 그런 이게 대답이 되셨어요? 네. 너무 센스 있으시다. 하트를 그리시네요. 혹시 뭘로 받고 싶으세요? 선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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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너무 순발력이 진짜 일반 시선을 다가 그러면 이선영 배우가 바캉스 DVD니까 전 바캉스 안 해요. 너무 지분을 알아서 다 진행하시는데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아까 이쪽에 분이 먼저 손을 드셨던 것 같아요.
네, 저분이요. 우리 앞에서 검정. 네, 그렇죠.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전주에서 보고 왔는데 첫 장면 둘이 처음에 만날 때 담배가 내개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담배 이렇게 씬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게 의미가 있는지. 담배를 같이 피는 장면. 네, 처음에도 같이 피고 나중에 이제 감정선과 그런 게 바뀌면서 담배 또 각자 피는데 거기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일상적인 공간에서 만났으면 좋겠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들만의 어떤 공간이나 알려진 데에서 이미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우리가 스쳐서 하루에도 한두 번씩 다니는 데잖아요. 그래서 윤주를 학생으로 노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제일 그 밀접한 공간이 편의점이 되고 혼자 라면을 먹고 왔다 갔다 간식을 사고 이런 데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만나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억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떻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데잖아요. 신분증도 확인하고 뭔가에 대한 저 나름의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호감에 이제 떨어져서 피우다가 나중에는 뭐 같이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영화 자체가 좀 너무 좀 별로 안 좋아 보일까봐 불량해 보일까봐 좀 덜어내기는 했는데 예 그래서 어쨌건 아버지한테 담배 냄새 난다라는 예 아버지한테 그거를 보여주기 싫어서 이제 좀 서먹해지고 이제 각각 힘들 때는 또 혼자서 담배 피우는 장면들이 거의 비슷한 앵글로 거의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그걸 가지고 많이 감정이나 어떤 거를 하려고 의도는 했죠. 네. 지금 이제 뭘 바꾸- 원하십니까? 네, 다음 질문 가죠. 저한테 너무 너무 힘들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우리 자원봉사자분께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 아까 여기 하얀 옷 입으신 분. 네. 그 혹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지인분들인가요? 혼자. 네? 혼자. 혼자 오셨어요. 같이 어떻게 받아보려고 했더니 네, 말씀하세요. 시간 지금 영화를 너무 잘 봤고요. 질문이 두 개인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약간 영화에서 지수가 좀 마성의 여자이다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만난 그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그 장례식에 데려가갔던 여자 아니면 바에 갔던 여자친구였는데 그들에 비해서 윤주가 지수한테 약간 특별했던 이유가 궁금하고 다른 거는 이제 세 분한테 다 드리는 건데 영화에서 약간 애착이 가는 장면. 네. 서준호 감독님께서 대답을. 예. 민주는 어쨌거나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이제 나 좀 알 것 같다고. 지수는 이미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많이 알고 거짓말도 많이 해보고 그런 것들을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겪어서 좀 지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그때 보기에 자기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을 봤을 때 윤주는 되게 좀 어리숙하지만 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순수한 그런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건 말을 하잖아요.
나 하고 싶다고. 너무 귀여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류선영 배우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이제 과연 지수는 뭘 보고 윤주가 매력적일까 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배짝 가는 장면은 좀 일기장 뒤적이는 것처럼 보는 느낌이 있는데 저도 자주 봐요 혼자서. 아내랑 가끔 보는데 골목을 올라가는 장면을 좋아하고요. 되게 청날 치고인데 좋아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의 윤주 표정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울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옥상에서 담배 피우는 옥상 그러니까 그 시퀀스인데요. 이제 안았을 때 그 이렇게 그러니까 안 울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살짝 안아주는 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네, 배우분들 착가는 장면. 저희가 이래요. 제가 전주에서 처음 영화를 보고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둘 다 어떤 장면을 얘기했는데 지금 서로 기억 못하고 있고요. 괜찮아요. 때마다 다르게 계속 오늘 제가 방금 또 이 얘기를 하면서 까먹었네. 좀 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좋았던 장면은 그 화장실에서 지수 처음 만났을 때 왜냐면 우시면 저는 그냥 지수가 너무 예뻐요. 저는 티가 났어요. 늘 보면서 좋았던 게 제가 없는 윤주의 표정이 좋은 것 같아요. 지수가 없는 윤주의 혼자 표정 있잖아요. 꼭 와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톱질하다가 전화 받을 때도 네, 이런 장면들 지수가 없는 데에 윤주의 얼굴들이 너무 우리가 알 것 같은 그 설레임이 너무 잘 나타나서 그런 장면들이 좀 엄청 애착합니다. 사랑에 빠진 윤주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들. 네, 사랑이 아플 때도 윤주가 혼자 남겨진 그 얼굴들이 너무 좋아요. 눈빛이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상시. 네. 지금 너무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죄송한데 우리 나중에 드릴게요. 선물. 네, 서로 배우분들이 다시 나중에 가서 꼭 찜해주시고 어떤 선물인지만 말씀해주세요. 포스터들. 네. 다음 질문이요. 네, 이제 저쪽에도 좀 마이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끝에 앉아 계신 저 왼쪽. 유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서 이번 영화에서 음악을 되게 제한적으로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골목 씬에서 있었던 거 잠깐 있었고 마지막에 엔딩전에서도 잠깐 쓰였던 것 같은데 그게 개인적으로 어떤 애정이 가는 신이거나 아니면 캐릭터의 어떤 감정선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신 건지 좀 궁금해요. 그냥 좀 영화의 전체적인 방식이 좀 소박하게 만들려고 했고요. 음악을 제가 잘 못 써요. 이게 그러니까 음악이 들어갔을 때 너무 과해 보이는 느낌을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서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영화들을 봤을 때 되게 적절하게 쓰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막상 이제 제 영화에 넣으니까 내가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어쨌건 이 영화에는 좀 안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음악 감독님도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눴을 때 이 영화에는 음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공통된 생각이었고요. 근데 제일 좋을 때랑 제일 마지막에 뭔가 그 감정 표현을 딱 하나로 할 수 없지만 되게 좀 많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때 딱 2번을 쓰려고 했어요. 편집본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같은 음악을 쓸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조금 바꿔서 이제 딱 그 영화 중반과 제일 마지막만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선물은 뭘 받고 싶으신가요? 박항서 진짜 없네요. 시간이 흘러. 네. 네. 다음 질문. 네, 좀 이렇게 두를게요. 여기 앞에 계신 남자. 네, 잘 받고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에서 보면은 윤주가 커밍아웃을 동성 친구한테 한 번 하고 이성 친구한테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둘의 반응이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성 친구는 되게 조금은 당황하지만 이내 납득을 하고 그냥 자기 그냥 이성의 친구들, 이성의 관계의 친구들 이야기를 하듯이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동성 친구 같은 경우에 되게 거북하게 받아들이고 되게 약간은 좀 혐오스럽다라는 느낌이 갈 정도까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성 친구들이나 동성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 그런 마음이 약간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그런 씬을 찍을 때 그런 의도나 그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감독님께 드리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어쨌건 좀 지금의 이렇게 되게 영화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사실적인 관계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주위 사람들 친구나 뭐 교수님이나 이런저런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성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영은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동성 친구 같이 사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사는데 뭐 남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뭐 옆방에서 자고 섹스하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와가지고 뭐 얘는 수녀네 뭐네 하고 이 친구는 이 친구 나름대로의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되게 서먹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캐릭터대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거침없는 어떤 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딴청을 피우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거부되는 부분을 그렸다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나 누구 만나 이러면은 뭐 어떤 남자야라고 하지 막 여자를 만나니 남자를 만나니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말을 못하는 상황이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제가 관객들이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도 이기도 했어요. 그 캐릭터가. 그냥 잠깐 끼어들어서 얘기하자면 저는 그 여자친구는 같이 사는 여자친구는 그러니까 호모포비아나 그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그냥 정말 같이 살고 친한데 왜 아직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얘기 안 한 거야? 라는 어떤 서운함? 그게 더 컸던 것 같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랬다고 나오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친구는 뭐 어떤 남자야 나 어떤 새끼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기 이제 가치관 안에서 계속 이성애자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글을 쓰고 나름 뭐랄까 통이 커 보이고 싶은 어떤 마음에서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정말 가슴으로 이해하기 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의 반응도 어쩌면 제 속은 또 아닐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했을 때 다들 막 그랬는데 역시 우리 사회에서 약간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약간 이제 반발심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반응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